일상을 겪다 보면 의도치 않게 출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에 베이거나 벽에 찍히는 등의 사소한 출혈부터 시작해서 사고로 인해 출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을 너무나도 많이 잃으면 위험에 처하거나 심하면 죽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위해서는 혈액을 수혈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혈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출혈을 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헌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헌혈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혈은 전체 헌혈 중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헌혈입니다. 직접적인 헌혈 시간은 5에서 10분, 문진과 휴식 시간 포함 30에서 40분으로 성분 헌혈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다른 헌혈에 비하면 바늘을 삽입하고 있는 시간도 짧고 혈관에 주는 부담은 적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성분 헌혈에 비해서 신체적인 부담이 큽니다. 혈액의 철분 회복 주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전혈은 하고 나면 8주간 헌혈이 불가능합니다. 혈장은 원심 분리된 혈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헌혈자에게 돌려주기에 신체적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채집된 혈장은 수혈 보충용으로 쓰이거나 혈액 분해센터나 제약회사로 넘어가 의약품의 원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혈장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의약품은 혈액 관련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의약품으로서 오직 사람의 혈액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혈장의 중요성도 매우 높습니다. 지금 21번쯤 되네요. 처음에는 이제 전혈로 시작했다가 이제 혈소판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혈소판 혈장이라고 이제 그 좀 가장 오래 걸리는 성분 헌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혈소판은 혈액암, 백혈병 환자들과 항암 치료 및 혈액 질환 등으로 혈소판 감소증을 겪는 환자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지혈에 필요하기 때문에 큰 수술이나 이식 수술 등을 앞둔 환자들에게 수혈하고 병원에 실려온 환자들에게 전혈과 함께 수혈해 생존율을 높이는 데 필요합니다. 환자마다 이제 필요한 혈액 제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헌혈이 어떤 헌혈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전혈 헌혈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유량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 헌혈의 집에서는 이제 저희가 적정 보유량이라는 게 있고 혈액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은 5일이고요. 적혈구는 35일, 혈장은 1년이 이제 제재별 유효기간인데 제재별로 어떤 적정 재고량을 맞춘다거나 하는 노력은 있지만 특정 제재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0회 이상 다회 헌혈자는 약 25만 명, 50회 이상은 약 8만 명입니다. 여기서 100회 이상은 2만 4천 명 밖에 되지 않는데요. 헌혈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헌혈 가능 인구의 약 30%이며 5번까지 한 사람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헌혈은 안 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지 않고 하는 사람만 꾸준히 하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대학교 때 헌혈 버스가 와서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맥박이 높아서 한번 헌혈이 불가했고 그 이후로는 헌혈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습니다. 헌혈의 남녀 성비는 대략 7대3으로 여성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상황이 약간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하고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헌혈에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여성들은 월경 불균형과 생리통으로 인한 진통제 복용, 다이어트, 그리고 체력 부진 등의 이유로 헌혈 부적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은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은 혈소판 성분 헌혈이 제한되고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혈장은 수혈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오직 의약품 생산에만 사용됩니다. 별개로 남성 헌혈자가 많은 이유에는 군인들의 헌혈이 꼽히는데요. 군 지원 시 헌혈 가산점도 있기 때문에 남성의 헌혈 비중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혈액 보유량을 검색하면 이렇게 하루마다 적혈구 제제 보유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혈액형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혈액 보유량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지만 혈액이 가장 부족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에 덮친 코로나19입니다. 이 당시에서는 전국이 다 워낙에 큰 이슈였었고 재고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거의 1년 내내 상시 프로모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품을 하나 더 준다고 헌혈자가 늘까 싶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해서 일단 거의 1년 내내 기념품을 2개씩 주는 프로모션 했었던 것 같고
워낙 사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헌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도 뭐 이 연령대에서 이 연령대까지 지금 혈액 재고가 매우 부족하므로 헌혈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를 요청을 드렸고 2번 정도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규 유입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 문자의 덕을 봐서 매우 심각했던 상황에서 조금 괜찮았던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코로나 상황을 버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혈을 하고 난 후에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헌혈을 하고 난 후 받은 헌혈 증서를 기부하는 방법인데요. 헌혈 증서가 있으면 수혈 비용을 정산할 때 혈액 제재 한 단위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헌혈증을 좀 더 안전하게 기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문 기관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기증자 입장에서는 헌혈증을 좀 더 투명하게 쓰리라 기대할 수 있고 수혈자 입장에서는 헌혈증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헌혈증 기부라고 검색하면 헌혈증을 모아 좋은 곳에 사용하는 단체들이 나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대, 20대의 헌혈률이 전체 헌혈의 55%이고요. 10대 인구는 사실은 헌혈 가능 인구가 만 16세부터이기 때문에 만 10세부터 만 15세까지는 제외된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헌혈량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통계로 봤을 때 2030년이 되면은 2020년 대비해서 고교생 인구가 정확히 절반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10대, 20대 인구가 지금보다 한 30% 이상 급감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통계 비율이 지속된다면 향후 7, 8년 안에 매우 심각한 혈액 대란이 예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거창하게 말해서 뭐 생명 나눔을 위한다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요. 제가 누군가한테 생명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이제 반증이기도 하니까 제 건강을 확인하는 목적이 좀 크죠. 나중에 제가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수혈을 좀 해야 되는 질병에 걸렸다든지 하면은 이제 헌혈 증서만큼 이제 혈액 수혈에 있어서 환급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좀 목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수혈을 위한 혈액은 무조건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일상에선 헌혈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헌혈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